아하. 사극을 비롯해서 각종 이 연극 또는 이 드라마에서 선굵은 연기를 펼쳤던 정옥은 씨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세상에 최근에 뭐 무속인 됐다는 얘기도 들으셨잖아요.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조상 중에 같은 일을 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보통 조상님들? 이렇게 신내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할머니, 친할머니가 저와 같이 이렇게 손님들 보셨어요. 제가 어느 날 신병이 너무너무 도져가지고 힘이 들어서 어느 단골네를 찾아갔더니 이제 때가 돼서 신을 받아야 된대요. 신병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 내가 배우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림을 받아서 무당을 하면 안 되지 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더 나를 때려 눕히더라고요. 그리고 배가 아파가지고 허리를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이렇게 하고. 허리를 못 펴요. 배가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막 그냥 다 막 막 쪼개지는 것 같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보통 하루에 몇 분 정도 상담을 하세요? 신인 시절에는 최대 한 40명 본 적이 있고요. 40명. 그러니까 새벽 6시부터 한 11시 정도면 40명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아, 기가 쏙 빠지셨겠네. 기가 이게 빠지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기할 때보다도 더 에너지 소모가 말도 못해. 아유, 뭐 좀 먹어야 돼. 먹어야지. 저게 식사인지 간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에 비해서는 지금 대충 때운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담 아나운서 지금 대충 식사를 끼니를 때우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제목 보니까 세금 폭탄 이게 웬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정옥은 씨가 굉장히 배우로서 안방극장을 종횡무진하다가 네. 갑자기 이제 무속인이 됐고요. 신당을 열고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는데 이게 2015년부터 이제 쭉 해온 거예요. 무당이자 방송인으로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기에는 하루에 40명까지 받았다고 와, 그렇구나, 했잖아요. 많이요. 네. 굉장히 인기도 많았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논란에 휩싸인 겁니다. 수년치 수입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지금 드러났는데요. 어머. 이게 알고 보니까 2021년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신당을 운영을 해왔다고 하고요. 어허. 신당에서 얻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서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아니 사실 세금 문제는 손정희 변호사님 우리 국민은 뭐 4대 의무 중에 이 뭐 국방의 의무 뭐 요즘 남녀 다 가니까 국방의 의무도 있지만 납세가 특히 세금 문제도 되게 민감하잖아요. 근데 수년이라면 한두 해는 아닌가 봐요 지금. 그렇습니다. 꽤 오랜 기간 소득세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사건은 세무서에서 2022년 세무조사 과정을 통해서 확인됐다라고 하는데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그러니까 5년 가까운 기간 동안 무속인으로서 받은 소득과 관련해서 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고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옥은 씨가 운영하는 이 신당에 대해서도 세무서는 점수럽으로 이제 사업자 등록을 강제로 등록시켰다라는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또 1년 6개월치 부가세가 이제 누락이 돼서 2017년 그리고 2018년 상반기 수입을 확인해서 부가세도 추가로 고지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언뜻 이해는 안 돼요. 왜냐면 이제 뭐 정옥은 씨 나이가 막 어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뭐 최진영 변호사님이나 손정희 변호사님도 어디 가서 강연 한 번만 해도 그거 받아서 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다 그런데 그래서 일반 국민이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텐데 저 신당에 아까 하루는 많게는 40명까지 올 때면 뭐 이른바 뭐 돈을 낼 거 아니에요. 상담 비용이든 뭐든. 근데 그걸 받았다? 이게 무슨 그냥 좋아서 준 게 아닐 텐데 그걸 신고를 안 한다? 이거 언뜻 이해 안 돼요. 언뜻 이해 안 되죠. 왜냐하면 수익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은 붙는 겁니다. 그건 네. 뭐 어느 것이나 다 예외가 없는 그렇죠,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정옥은 씨는 뭐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냐면 네. 탈세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고의로 그런 건 아니다. 모르고 그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간 왜 그럼 사업자 등록이나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냐라고 물었더니 면세 사업인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네. 신당을 차리고 뭐 구술하거나 아니면 뭐 점을 치거나 이러면서 이제 받잖아요. 복채라고 소위 얘기하는 거를. 근데 그게 면세인 줄 알았다는 게 지금 정 씨의 주장이에요. 좀 이제 뭐 착각을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면세 무속 활동이라는 게 면세 사업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런 주장이죠. 신당을 차린 것도 본인 생각에는 종교의 시설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곳에서 받은 돈은 소위 이제 부가세가 안 붙는 기부금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내거나 이런 거나 아니면 뭐 법당에 가서 예컨대 뭐 불교의 법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예를 들면 기부금을 내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건데 그러면서 자신이 관련 세무 지식이 부족한 상태여서 기존 무속인들의 관행이나 그 말은 이것 조금 이제 논란이 되는 발언인데 무속인들의 관행은 그럼 안 냈다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관행이나 비전문가의 조언에 의존하다 보니까 점술 용역의 과세 대상이라는 걸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정호근 씨는 또 이번 세금 문제는 세무 지식 부족에서 비롯된 실수일 뿐 결코 납세 의무를 회피하거나 고의로 해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빗길을 뚫고 지금 스튜디오에 도착하신 최진영 변호사님, 지금 이 정호근 씨 사연 들으셨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정호근 씨는 5년간 세금 안 낸 게 단순 착각과 내가 무지였어요. 무지함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자기는 죄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행정적인 사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알았든 몰랐든 간에 어떤 과세 처분이 되는데요. 제가 쉽게 우리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시청자를 위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물적 시설을 가지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면은 이런 무속인도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된다. 최진봉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라든가 어떻게 보면 그 불교의 사찰 이런 케이스는 종교인 비과세가 되는 것과 별도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무속인으로서의 하나의 그 코드가 부과되는 영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예, 부가세 그 어떻게 보면 부과가 되는데 정호근 씨 같은 경우는 그 얘기 하잖아요. 신당을 촬영용으로 잠시 빌렸을 뿐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물적 시설 없이 인적인 어떤 용역만 저희가 하고 독립적으로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했던 이 정도면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세무서 같은 경우에는 확인해 왔더니만 2017년부터 용역 제공하면서 신당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포털에도 보면은 그 장소가 딱 특정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물적 시설을 갖춰놨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물적 시설 가지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업을 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막 이해가 쉽게 됐어요.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한두 해가 아니라 5년간 세금을 안 내는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이른바 잘 나갈 때는 하루에 40명도 상담을 받았다면 5년 치면 꽤 수입이 많았을 텐데 그러면 이제 세금을 내세요라고 국세청한테 통보받았으니까 한꺼번에 다 내야 되는 거예요? 내는 건 당연히 다 내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분할 납부도 가능하고 정호근 씨는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일단 다 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탈세 의도는 없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제 통보를 받았는데 2022년에 받았던 과세 처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이제 다 냈고 그다음에 작년에 받은 2차 처분에 대해서는 그때 대출을 받아서 상당액을 먼저 낸 다음에 자녀 세액에 대해서는 분할로 수개월에 걸쳐서 납부를 다 마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앞으로는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면 물론 공인의 위치에서 더욱 조심스럽고 모범적인 삶을 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늦었지만 다행인 게 성실 납세는 모든 국민의 의무예요. 왜 세금을 제대로 내는 사람만 어리석은 취급 당하면 안 되잖아요. 바로 앞으로 다짐했던 것처럼 성실하게 납세하는 모습 본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